지금 배터리 산업에서 정말 거대한 어떤 지각 변동 같은 게 감지되고 있거든요. 서로 완전히 반대 방향으로 움직이는 두 개의 큰 흐름이 꽝 부딪히면서 배터리의 운명 자체가 바뀌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핵심을 한번 제대로 파고 들어보겠습니다. 네, 바로 이 두 가지입니다. 한쪽에서는 모두가 기대했던 전기차 시장의 성장세가 주춤하고 있고요. 다른 한쪽에서는 인공지능 AI가 정말 상상 이상의 전기를 빨아들이기 시작했어요. 하나는 멈추고 하나는 폭발하고 이 두 가지 거대한 힘이 배터리 산업의 지도를 어떻게 새로 그리고 있는지 오늘 명확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이야기의 첫 번째 장은요. 우리한테 좀 익숙한 문제죠. 바로 전기차 시장의 둔화에서 시작해 볼게요. 그리고 그 그늘에 가려져 있던 어쩌면 훨씬 더 거대한 위기를 같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요즘 2차 전지 투자하시는 분들이라면 이 캐즘이라는 단어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이게 뭐냐면 아주 쉽게 말해서요. 신기술에 관심 많은 얼리 어답터들은 전기차를 이제 살 만큼 샀는데 아직 대부분의 일반 대중들은 비싼 가격, 충전 문제 이런 것 때문에 구매를 망설이는 거죠. 바로 그 깊은 골짜기에 깍 빠져버렸다는 의미입니다. 물론 전기차 판매량 자체는 아직도 늘고는 있어요. 근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게 아니고 바로 성장률입니다. 이 숫자를 보세요. 과거에는 매년 50%가 넘게 폭발적으로 늘어나던 성장세가 이제는 20%대로 뚝 떨어진 겁니다. 시장의 그 뜨거웠던 기대에 찬물을 확 끼얹기 시작한 거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위기, 그동안 잘 보이지 않았던 위기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다들 AI의 경쟁의 승부처는 반도체다 이렇게 얘기할 때 진짜 숨겨진 병목은 바로 전력이었습니다. AI는 말 그대로 전기를 먹고 사는 하마거든요. 이 그래프가 모든 걸 설명해 줍니다. 우리가 그냥 무심코 구글 검색 한 번 할 때 드는 전력하고 비교해보면 챗 GPT에 질문 하나 던지는 데는 무려 10배나 많은 전력이 필요해요. 10배요. AI 시대가 깊어질수록 전력 수요가 기하급수적으로 폭발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한쪽은 수요가 꺾이고 다른 한쪽은 수요가 폭발하는 이 엄청난 불균형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했던 곳에서 해결사가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기차라는 가장 확실해 보였던 성장 엔진이 지금 덜컹거리고 있는데 과연 이 어마어마한 배터리들은 다 어디로 가야 할까요? 정답은 바로 이겁니다. 에너지 저장 장치, 우리가 ESS라고 부르는 거죠. 그동안 전기차의 그 화려한 스포트라이트에 가려져 있었는데 이제 이 시장이 배터리 산업의 새로운 주인공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ESS를 가장 쉽게 이해하는 방법은 이걸 전기 저수지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비가 많이 올 때 댐에 물을 가둬두었다가 가뭄이 들면 흘려보내는 저수지처럼요. ESS는 낮에 태양광 발전으로 전기가 남아둘 때 꽉 저장해 두었다가 저녁처럼 전기가 모자랄 때 싹 꺼내 쓰는 말 그대로 전력망의 심장 같은 핵심 인프라입니다. 아니 근데 왜 하필 지금 ESS 시장이 이렇게 폭발하는 걸까요? 시장 전망을 보면요. 현재 한 40조 원 정도 되는 글로벌 ESS 시장이 2030년에는 무려 300조 원 이상으로 커질 거라는 예측까지 나와요. 이 엄청난 슈퍼사이클 뒤에는 동시에 점화된 세 개의 강력한 성장 엔진이 있습니다. 첫째는 AI 데이터 센터의 절박한 생존 수요. 둘째는 미국과 중국의 갈등이 만들어낸 새로운 시장의 규칙. 그리고 마지막은 ESS에 딱 맞는 배터리 기술의 등장. 이 세 가지 톱니바퀴가 정말 완벽하게 맞물리면서 거대한 사이클이 시작된 겁니다. 네, 바로 이 문장이 핵심입니다. AI 데이터 센터는요, 단 1초의 정전도 용납할 수가 없어요. 서비스가 멈추는 순간 그 손실은 천문학적이니까요. 이제 ESS는 전기요금 좀 아끼는 그런 수단을 넘어서 사업의 존속을 위한 필수적인 보험, 즉 리스크 관리의 영역으로 들어온 겁니다. 자, 두 번째 엔진, 지정학입니다. 미국이 2026년부터 중국산 배터리에 대한 관세를 25% 이상으로 대폭 올려버립니다. 25%요? 이건 단순히 세금을 더 걷겠다는 게 아니에요. 사실상 너희는 가격 경쟁력으로 못 들어오게 막을 테니 이 시장은 우리 동맹국, 즉 한국 같은 기업들에게 열어주겠다는 아주 강력한 신호인 거죠. 마지막 엔진은 기술의 진화입니다. 그동안 주행거리가 중요했던 전기차에는 비싸더라도 성능 좋은 NCM 배터리가 대세였잖아요. 하지만 한 곳에 가만히 있는 ESS는 요구 조건이 완전히 달라요.
무엇보다 안전해야 하고 10년 이상 길게 쓸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가격이 싸야 합니다. 바로 이 모든 조건을 딱 만족시키는 LFP 배터리가 기술적으로 성숙하면서 ESS 시장의 새로운 표준으로 자리 잡게 된 겁니다. 제가 앞에서부터 2026년이라는 연도를 계속 강조했는데요. 바로 이 해에 지금까지 우리가 이야기한 AI, 지정학, 기술, 이 모든 변화가 한 지점에서 만나서 폭발하는 변곡점이 만들어집니다. 보시는 것처럼 2026년은 그야말로 정책의 쓰나미가 몰려오는 해입니다. 강력한 관세 장벽이 세워지고 중국 기업을 겨냥한 보조금 규제가 본격화되고 그동안 사업의 발목을 잡던 전력망 연결 문제까지 풀리기 시작해요. 모든 조건이 한국 기업에게 아주 유리한 방향으로 딱 맞춰지는 거죠. 그리고 이 모든 변화가 만들어낼 결과가 바로 이 숫자입니다. 2026년이 되면요, 북미 ESS 시장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의 점유율이 현재 23% 수준에서 무려 64%까지 수직 상승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중국이 남기고 떠난 그 거대한 시장을 한국이 그대로 흡수하는 그림인 거죠. 자, 이렇게 시장의 판이 완전히 바뀌면서 승자와 패자가 갈리고 있습니다. 기업들의 전략도 아주 극명하게 나뉘고 있는데요. 물론 이 장밋빛 전망 이면에 숨어있는 리스크도 우리가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겠죠. 여기서 가장 흥미로운 지점은 기업들의 전략 차이예요.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삼성 SDI 같은 한국 기업들은 보호받는 미국 시장 안에서 기존의 강점인 프리미엄 NCM과 새로운 대세인 LFP를 둘 다 가져가는 투트랙 전략을 쓰고 있어요. 반면에 미국에서 발이 묶인 중국의 CATM 같은 회사는 어쩔 수 없이 유럽이나 다른 신흥 시장으로 눈을 돌리는 피벗 전략을 쓸 수밖에 없게 된 거죠. 예전에 골드러시 때 진짜 돈 번 사람은 금 캐던 광부가 아니라 그 사람들한테 곡괭이를 팔던 사람이었다는 얘기 있잖아요. ESS 붐에서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ESS 발전소를 아무리 많이 지어도 이걸 전력망에 연결해주는 변압기가 없으면 그냥 고철덩어리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가는 초호황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물론 모든 게 장밋빛이기만 한 건 아닐 겁니다. 리튬 같은 핵심 원자재 가격이 다시 널뛰기를 할 수도 있고 지금 말한 변압기 부족 같은 물리적인 병목이 생각보다 더 길어질 수도 있어요. 그리고 가장 큰 변수죠. 미국 대선 결과에 따라서 지금의 이런 정책 기조가 흔들릴 가능성도 항상 염두에 둬야 합니다. 자, 오늘 우리는 전기차 시장의 둔화와 AI 시대의 개막이라는 이 두 개의 거대한 흐름이 어떻게 ESS라는 새로운 기회의 땅을 열었는지 그 과정을 쭉 따라와 봤습니다. 결국 AI 시대의 첫 번째 병목이었던 전력 문제를 어떻게 해결해 나가는지에 대한 이야기였죠.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던지면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전력망의 한계에 부딪혔듯이 머지않아서 폭증하는 데이터를 실어나를 통신망에서도 비슷한 병목 현상이 나타나지 않을까요? 그렇다면 그 문제 해결사는 또 어디에서 나타날지 이 질문에 이어서 한번 고민해 보시면 더 흥미로운 미래를 보실 수 있을 겁니다.